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미교육부 혜원애랑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리더님들 오늘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저도 막 운전하고서 여기저기 라이딩을 다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중간중간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또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조금 바람이 많이 불고 조금 온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상하게도 더 더운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약간 날씨가 쨍쨍할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이제 습기가 있을 때 더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신경 써서 이거저거 많이 챙겨 먹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아마 여름을 굉장히 잘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여름을 지금 맞이한 이때에 더욱더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뉴트리라이트에서 특별한 제안과 함께 7월에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내용들은요, 바로 올해 여름 날씨의 핵심 전망과 그리고 이렇게 여름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챙겨가야 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계절 그리고 8월에 9월에 각각 달별로 만나시는 소비자님들께 첫 번째 주제로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날씨 얘기 꺼내시면서 이럴 때는 이런 영양소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약간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스몰 토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굉장히 더웠고요. 저는 2021년도 그리고 2018년도가 굉장히 더웠다라고 기억이 있어요. 특히 2018년도와 2021년도가 제가 더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출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날씨에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덥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더운 해였다라는 게 이제 이따 뒤에서 그 자료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굉장히 더웠었고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우리들이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역시도 많은 더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년보다 높을 확률, 사람들이 예측을 했더니 절반 이상인 60% 정도는 평년보다 더 더워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강수량 역시도 굉장히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도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강수량이 계속적으로 많이 내리고 오랫동안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하고 더위가 지속이 될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의 신체의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거 기억나세요? 1994년도가 굉장히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1994년도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였거든요. 제 기억에는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뉴스에서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냥 아스팔트 위에다가 계란을 탁 깨요. 그러면 그 계란이 그대로 후라이가 되는, 계란 후라이가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이 아직도 저는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더웠었는데 이때 놀랍게도 땡땡의 이 땡땡이 확률이 그리고 땡땡의 건수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이 땡땡이 무엇이냐? 바로 교통사고 건수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1994년도에 굉장히 더웠던 7월에는요, 교통사고 건수가 평년 대비 4.1%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년 대비로 봤을 때 거의 300건 이상이 증가가 된 이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 이런 이렇게 일이 더운 날씨 그리고 습한 날씨에는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컨트롤이 힘들고 너무나도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찾기 시작을 해요. 뭐냐? 보양식. 특히 언제 많이 먹죠? 여름철에는요, 삼복이라고 해서 초복, 중복, 말복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 계통의 분들은 많이들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계통의 분들이 이러한 복날, 그러니까 몸보신을 여름에 특히 하는 이유는요, 여름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기가 허하지 않게 잘 보호를 해야 한겨울에도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우리들의 그러한 한의학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몸보신을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음식이 아무래도 삼계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장어구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배가 두둑하고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보신에는 역시 고기가 최고다라는 머릿속에 상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최고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선 맞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포함한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체에서 수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구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각종 물질들의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확실히 보호를 하는 데에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몸보신을 하는 보양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무엇이냐? 바로 나트륨의 섭취가 너무 많고요.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혈관, 혈액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밥도 먹으면서 삼계탕 같은 경우는 그 닭 안에 있는 찹쌀까지 먹게 됐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량도 함께 높아지면서 칼로리의 섭취가 어마어마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한 끼 식사를 삼계탕으로 했다. 여성분들의 일일 권장 열량이 1800에서 2000kcal잖아요. 삼계탕 같은 경우는 이 밥 한 공기와 국물까지 다 먹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2000kcal를 이 삼계탕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열량의 식품이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트륨의 섭취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루에 2000m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미 2000mg을 훨씬 넘어선 2850mg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짠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은요, 원래 300g 정도까지만, 300mg입니다. 여기 표시가 잘못됐어요. 300mg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인 434mg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때 나의 혈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오늘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됐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밥은요, 절반을 뚝 떼서 2분의 1공기로 덜어서 섭취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물은 당연히 섭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닭의 껍질 같은 경우는 일부러 드시지 마시고 조금 걷어내고 드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깍두기 대신에 부추 무침을 드심으로써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같은 이러한 양념류를 좀 줄이려면은요, 향신채를 많이 쓰시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대파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몸보신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열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날에만 이렇게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마다 우리는 육식을 너무 섭취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류의 섭취량을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1998년도까지만 해도 여기에 보이시나요? 만 1세 이상을 다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 데이터에 포함을 시킨 평균값을 보니까요. 하루에 68g, 70g 정도를 먹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바로 130g 정도를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 만에 육류의 섭취량이 거의 2배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30g 많을까 적을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30g 정도면은 굉장히 적게 섭취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겹살의 1인분 150g에서 180g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여기 2인분 주세요 하면은 이미 360g, 400g을 먹기 때문에 이거면 굉장히 하루에 매일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은가요? 하신다라면은 이것을 알려드릴게요. 1일에 하루에 우리 성인의 남성분들이 섭취해도 되는 육류의 섭취량은 138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1일 권장 열량은 2,700 혹은 2,40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건데요. 여성분들은 이것보다 적겠죠. 왜냐 1,800에서 2,000 킬로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랬을 때 성인 여성분들은 100g 정도까지만 먹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의문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죠. 아이들은 이것보다 더 적은 70g 정도까지만 섭취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육류의 섭취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고기 같은 경우를 주식의 개념보다는 반찬의 개념으로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저희 교수님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먹으러 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고기는 우리가 이렇게 삼겹살, 구이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찬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매일마다 삼겹살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고기만 올인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류의 섭취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함께 무엇이 늘어나는 것이냐? 바로 지방의 섭취량 역시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육류의 섭취량보다는 조금 덜 늘어났어요. 네, 지방의 섭취량이 한 4분의 1 정도가량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40g에서 50g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올바른 것이냐? 만약에 이 지방이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이렇게 많은 양이 50g을 먹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평균값, 평균치 내에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총 에너지 섭취량의 15에서 30%까지를 지방으로 섭취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추산을 해보면 여성분들의 경우 33g에서 66g까지는 지방으로 섭취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단 조건은 이 지방의 비율적으로 포화지방은 전체 열량의 7%까지만 섭취를 해도 된다. 나머지는요, 불포화 지방산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버터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육류 때문에 포화 지방이 훨씬 더 비율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의 섭취량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포화 지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포화 지방만 늘었을까? 그것이 아니라요. 콜레스테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역시도 많이 증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완전히 비례하진 않는다. 사실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의 재료가 되는 게 중성지방과 그리고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의 섭취가 달라짐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정비례적으로 심장질환에 기인한 사망률 역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류의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보신까지도 육류로 하는 것은 사실은 물음표.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무엇을 더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될까? 바로 채소와 과일처럼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채소와 과일의 섭취, 과거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까 육류의 섭취와 반대로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아이들 관련한 이제 영양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이 채소의 섭취량이 굉장히 적어서요. 바로 내가 김치를 빼고 채소를 먹는다라고 대답을 한 아이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 채소와 과일의 섭취율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에서 점점점 연령을 낮아질수록 고속 노화가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류의 섭취보다는 이제 채소와 과일의 섭취 비율을 높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못 먹는다라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사실은 다들 너무나도 잘 먹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매일마다 섭취하는 음식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꼭 이 정도는 먹어야 되노라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은 채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역시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이 다음 장의 내용이에요. 뭐냐?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은요,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7명은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들을 다 미달로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나머지 비타민 B1이 티아민이고요. 비타민 B2가 리보플라빈이고요.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인데요. 이 비타민 B1, 2, 3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효소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열량 영양소를 잘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피로 사회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심각하죠. 먹는 양이 사실은 좀 적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40% 이상은 이러한 비타민 B1, 2, 3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잘 못 먹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요.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는 식품을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소주 그리고 믹스커피, 떡 이러한 것들이 초가공식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3분, 5분 내로 뚝딱 하고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요즘에 너무 과도하게 먹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식품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 나의 몸에 있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버려요. 그러면 내 몸에 여러 가지가 점점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은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열량이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비만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만 아동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요. 예전에는 혈당이 높아요. 그리고 고지혈증이에요.까지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아이들이 혈액 검사를 하고 간을 확인을 했더니 지방간의 수치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중등도 이상의 간지방인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4배가량이 증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죠. 영양소들을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독을 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세균을 없애주는 면역 시스템도 여기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가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발육에 힘써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서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성인병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많은 식품의 열량을 여기에서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2000kcal를 채우는데 여기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그리고 복합 당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칼로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당, 초가공식품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대이신 분들, 20대이신 분들이 오히려 5, 60대이신 분들보다 건강이 더 안 좋다라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초가공식품보다는 우리 아메이킹과 같은 좋은 조리 도구로 영양소는 살리면서 우리가 좀 더 쉬운 요리법을 많이 제안을 한다라면은 많은 분들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더운 때, 이렇게 습할 때 뭔가 더 기운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좀 얻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바로 비타민과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들은 이러한 수분이 굉장히 많은 과일들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섭취하시는 게 참 좋겠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우리의 땀과 함께 배출이 되는 많은 이러한 미네랄들,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서요, 내 혈중의 전해질의 농도가, 내 체액의 전해질의 농도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시고 이제 대비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장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름철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탈이 안 났는데 갑자기 탈이 난다. 이것은요, 여름철에는 더욱더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몸속에 들어오는 미생물의 양이, 나쁜 미생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탈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욱더 잘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여름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외선이 많은 한낮에는요, 내 온도가, 체내의 온도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면서 내 몸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내가 오후 2시 이후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더우시겠지만 땀이 너무 많이 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면은요, 이 여름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서 활기차게 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키위, 수박, 이러한 과일들, 그리고 버찌까지 지금 굉장히 맛있고 수율도 굉장히 높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채소와 과일을 드심으로써 내 몸에 있는 항산화 시스템도 잘 가동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몸에 부족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생리 활성도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채소와 과일에 있는 식물 영양소까지도 함께 채우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바로 내가 나빠질 수 있는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항상성을 우리의 몸은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는 구간을 우리는 항상성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는 구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컨디션 난조가 되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휴식을 조금만 취하고 잘 먹으면 다시 돌아오는 반면에, 알로스타시스 자체가 굉장히 얕으신 분들은 쉽게 질병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식물 영양소가 그 알로스타시스를 탄탄히 만들어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필요로 하는 게 여름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들도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비타민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 안에는 다 미량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골고루 잘 챙겨서 먹어야 이 많은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채소 한 가지만 섭취를 하시는 것보다는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것들을 섭취를 해주시고요. 채식만 하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B군이라든지 비타민 A, 비타민 D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용성의 비타민인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중에서는 육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육류의 양을 생각하셔서 그 정도는 섭취를 하실 필요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비타민 에이스라고 하는 이제 이 항산화 비타민들은요, 사계절 내내 사실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타민 에이스를 언급을 안 드리고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나도 잘 먹어요. 그런데 이 영양소를 섭취를 했을 때 내 몸에서 활력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조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바로 비타민 B군이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이 여름철에 비타민 B군의 도움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B군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비타민 B1인 티아민입니다. 이 비타민 B1은 특히 이제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은 근무력증과 식욕 부진이 함께 오기 때문에 더욱더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서 이것이 내 몸에서 올바르게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영양소인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내 혈중에 젖산이라고 하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내가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체력장이라든지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온몸이 뻐근한 그 느낌, 그게 바로 젖산이 주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티아민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노동이 많고 평상시에 피로감이 많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티아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티아민 같은 경우는 신경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예방을 하는 것도 티아민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피로감을 느낄 때, 나의 몸에 피로 물질이 많이 쌓였을 때 많은 요구량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티아민을 드실 때에 알리신도 함께 섭취하시면은요, 티아민을 더 오랫동안 잘 흡수를 하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리신이 특히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마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주변의 소비자님들께서 육체적인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항상 내가 파워가 필요한데 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가리와 같은 마늘이 있는 이러한 제품들과 함께 비타민 B 플러스 혹은 이스트 B 제품을 추천을 해주시면은요, 평소보다 몸에 사용을 할 때 더 가뿐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타민 B군은 바로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 B2입니다. 리보플라빈 하면은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바로 입술 주변에 나는 염증들, 구순 구각염을 떠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꼬리에 염증 생기고 입안에 염증 생기면 비타민 C를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왜냐, 콜라겐 생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타민 B2가 부족할 경우에도 이러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는요, 비타민 B 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비타민 C도 함께 섭취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은 예방과 함께 빨리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의 조효소가 되느냐? 바로 글루타치온의 조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라는 것은 요즘에 필름으로 붙여서 우리가 섭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소인데요. 이 항산화 효소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조효소의 주요 재료가 되는 게 리보플라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보플라빈이 부족하게 되면은 글루타치온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우리의 세포가 산화 물질들에 많이 노출이 되고 손상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손상이 되는 곳이 바로 수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핍 시에 조로성 백내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수정체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혼탁해지면 하얗게 뿌옇게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리보플라빈이 결핍이 되게 되면은 항산화 능력이 제대로 발동을 못하게 되면서 이 단백질이 빠르게 이제 손상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뿌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50세 이전에 백내장이 오는 것을 조로성 백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B2는 항산화 능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술 주변에 나는 염증을 예방하기에도 우리가 꼭 이제 섭취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2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는 NAD를 만드는 이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이라고 불립니다. 나시아신 같은 경우는 특히 누가 좋아하시냐? 바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섭취하시면 참 좋은 게 바로 나이아신입니다. 이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우리가 안전한 물의 형태로 바꿀 때 필요한 효소 두 가지에 꼭 필요한 이제 네. 그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바로 이 비타민 B3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잠시만요. 저희 방 불이 갑자기 꺼져서요. 제가 불 좀 켜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제 방 불이 갑자기 꺼져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 뉴트리라이트에 한 12년 전에 초창기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스트비를 저한테 많이 챙겨주셨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비타민 B군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특히 탄단지의 대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잘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혈청의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니코틴산 아마이드 형태의 나이아신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B3는 다 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니코틴산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용량은요, 250mg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35mg 이상 넣어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오히려 다른 형태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을 못해요. 효과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양으로 가장 효과적인 형태를 넣어놓은 것이 바로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니코틴산 아마이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알아보실 것은 바로 비타민 B5인 판톤텐산입니다. 이 판톤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한 조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감이 있거나 굉장히 권태감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비타민 B5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가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든지 활력을 가져다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잖아요. 이것들을 맡을 때 꼭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 하나가 비타민 B5, 마그네슘, 철분,
아연과 같은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기분의 조절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과 함께 이러한 미량 영양소들도 충분히 챙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중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비타민 B5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6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6번 하시면은요, 이제는 조혈 비타민, 혈구세포 합성이라고 해서요, 이 조혈 비타민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가 모양이 동그래야 되는데 찌글찌글하고 너무 크기가 이상하게 큰 이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빈혈을 나타내는 걸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모양이 찌글찌글하고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타민 B6번과 비타민 B9번과 비타민 B12, 6, 9, 12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혈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산소 운반이잖아요. 이 얘기는 나의 조직, 세포마다 산소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번 그냥 비타민인데,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큰 문제 일어나겠어? 하지만 나의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철분만 잘 챙겨 드실 것이 아니라 비타민 B군 자체도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짝꿍 비타민 B6, 9, 12번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6, 9, 12번이 부족하게 되면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나의 혈중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내 혈관벽을 손상을 시키고 나의 뇌세포를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년 전에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요, 이러한 신경계통, 그리고 나의 신경세포를 위해서도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 PMS라고 하는 생리전 증후군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마그네슘과 함께 비타민 B6번 피리독신도 함께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비타민 B6번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기분의 조절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비타민 B5인 판톤텐산도 신경전달 물질의 형성에 영향을 줬는데요. 이 비타민 B6번 역시도 이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타민 B6번도 함께 섭취를 해주셔서 항상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발, 손톱, 피부 건강할 때 빠지지 않는 영양소죠. 바로 비오틴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틴 같은 경우는 피부와 모발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건 역시도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비타민 B7이라고 하는 비오틴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항상 나의 윤기 있는 피부, 그리고 나의 모발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죠. 특히 피부와 모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피부와 모발의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이 비오틴이 관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오틴 항상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비타민 B군, 이스트 B와 비타민 B 플러스를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름철과 같이 에너지 대사 쪽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꼭 잊지 않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땀과 함께 전해질 물질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러한 미네랄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라면 채워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도 XS 라인에 이러한 나트륨을 포함한 음료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린 것 같다 하면은 보충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5에서 1.8리터 정도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과 함께 여름철에는 거의 2리터 정도는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왜냐, 그만큼 많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가 없으면은 거의 20분을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 같은 경우는 3에서 5일 정도 안 마시게 되면은 우리는 쇼크를 일으키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체내에 정말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약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평상시에 그냥 물 마실 타이밍이 돼서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딘가에 그냥 도착을 하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물을 먹게 된다라든지 이런데 정말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를 때는 내 몸에 얼마 만에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목이 마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게 체내에는 원래 신체의 6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 2% 정도가 없으면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는요, 이 60%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5% 이상이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탈수 증상으로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이게 쓰러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보통은요, 2.5리터 정도의 수분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8에서 2리터 정도는 내가 습관적으로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는 장 건강도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음식 먹었을 때 탈이 안 났는데 여름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들이 너무 빨리 번식을 한, 증식을 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마리가 4시간 이후에는 수백만 마리로 증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하게 식품을 잘 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장 내에 이러한 균들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장을 튼튼하게 그리고 많은 유익균들을 많이 담는 것도 중요하시겠죠. 그렇다면 나의 장 건강을 왜 지켜야 될까? 이 장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정말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은요, 그냥 내 몸의 일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내가 변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잘 배출을 하기 위한 기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면서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38조 이상의 균이 서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 8년 전까지는 강의를 할 때 100조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다시 검사를 해본 거죠. 그리고 추정치를 다시 역산을 했더니 38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실 때는 100종류 이상의 38조 이상의 균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장 중에서도 대장과 소장이 있잖아요. 근데 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위한 기관의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수분을 다시 재흡수를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소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대부분의 영양소들을 잘게 쪼개서 흡수를 하는 곳이 바로 소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변을 보게 되면 그 느낌 있으실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들이 과연 잘 흡수가 됐을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또 적절한 시간으로 머무르면서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흡수 속도가 조금 걱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변을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영양소를 더 세밀하게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과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표면적이 가장 넓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약 400제곱미터라는 것은 어디에 저희가 비유를 많이 하느냐? 테니스장만 하다, 테니스 코트만 하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리더님들의 장을 쫙 펼쳐놓으면은요, 그 표면적이 무려 테니스 코트만 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위가 어딘가가 구멍이라도 낳게 되면은 이 구멍을 지나서 내 혈류를 따라서 내 온몸 곳곳으로 그 독소 물질들이 다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테니스 코트의 표면을
깨끗하고 구멍이 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의 표면에는 점막이 있잖아요. 이 점막에서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많은 것들이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생물들과 그리고 나의 몸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위험한 물질이다. 아니다. 이거는 괜찮은 물질이다. 유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에게 빨리 배출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의 싸움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막은 대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실제 점막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플로라, 균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혈류를 지나기 전 단계, 그 위쪽의 부분인데요. 바로 이곳에 많은 세균들과 함께 면역 세포들이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점막을 사이에 두고서 많은 균들과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함께 존재를 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헬시것이라고 해서요. 건강한 장을 뜻하고요. 오른쪽은 리키것이라고 해서요. 새는 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점막이 두꺼워야 되는데 점막이 얇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식이섬유소와 같은 균들의 유해균이랄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안 섭취하시는 분들. 프리바이오틱스가 제대로 우리 몸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 균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균들이 누구를 뜯어먹을까요? 점막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점막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균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 식이섬유소, 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점막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장내 미생물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좋은 균으로 포진을 시킬 수는 없어요.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익균을 어떻게든 잘 많이 먹어주셔서 바로 이 중간균이 유익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끌어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100억 마리 이상씩 이 유익균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점막은 굉장히 두껍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장세포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장세포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블록 같아요. 하나의 벽돌 같아요. 근데 이 벽돌들을 고리를 걸어서 다 연결을 해놨는데 나쁜 장벽 같은 경우는 이 고리가 다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세능장이 되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물질들, 병양군들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혈액 안으로 침투를 해서 온몸을 순환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균들이 만들어내는 나쁜 물질들이 다 내 장내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하시면서 항상 좋은 균들이 내 장에 포진이 될 수 있게끔 장 점막은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이 타이트 정션이라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면역세포가 항상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들을 인지를 하면 바로 잘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여름철에 특히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 같은 경우는 유익균을 우리가 좀 더 잘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 점막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죠. 타이트 정션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냐? 바로 아연이 이것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항산화 영양소도 그 역할을 해주고요. 오메가3도 사실은 면역세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이러한 식물 영양소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이 면역세포들도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미생물의 균형을 유익균들을 많이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매일마다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유산균 한 1년 먹으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되나요?
아니죠. 유산균은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요, 평생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보셨던 38쪽에 비할 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계속적으로 넣어주면서 내 장을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시켜줘요. 근데 이러한 좋은 균들이 내 몸에 어느 순간 안 들어오면은 이 균들의 변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나의 장을 항상 꽃밭으로 잘 가꾼다라는 생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정도는요, 매일마다 꾸준히 평생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오늘은 우리가 아까 유해균들이 자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이 유해균의 자리 싸움에서 이겨내는 유익균. 그러니까 유해균과 자리 싸움을 했을 때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유해균을 떨어뜨려내는 이러한 유익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유익균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는요, 바로 NCFM입니다. 다니스코사의 하와유 등급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균이고요. 이 NCFM을 어떻게 연구를 해봤냐면은 세포에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 접착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NCFM이에요. 그리고 플라타럼, 그리고 퍼멘텀, 브레비스 이러한 다양한 균주들을 이 HT29MTX라고 하는 세포주에 달라붙게끔 조절을 해본 거예요. 조치를 했어요. 그랬을 때 NCFM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잘 달라붙어 있더라. 그리고 달라붙어서 유지가 더 잘 되더라라는 걸 밝혀내서 굉장히 정착력과 부착성이 뛰어난 균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NCFM입니다. 그리고 이 NCFM과 함께 또 누가 굉장히 정착력과 그리고 부착력이 뛰어나냐? 바로 HN019라고 하는 균주가 굉장히 장 부착성이 뛰어나요. 근데 이 HN019는 특히 뭐에 능하냐면요. 유해균과의 자리 싸움에서 유해균을 밀어낸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이 실험이 무엇이냐? 바로 어, 부착을 해야 되는 이 장세포를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유해균도 부착을 해보고, 그리고 HN019도 부착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프처럼 부착이 되었더라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은요, HN019와 그리고 이 유해균을 섞어갖고 믹스해서 부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왼쪽 보시면은요, 따로따로 부착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그 유해균이 굉장히 부착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HN019와 함께 믹스를 해서 부착을 시켰더니 뚝 떨어진 거죠. 오른쪽처럼. 그러니까 유해균이 버티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N019는 엉덩이 힘이 굉장히 강한 유익균이구나라고 기억하셔서 부착 능력이 뛰어나다 상상하시면 NCFM과 HN019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호화로 등급이에요. 하와이유 등급. 그런데 다니스코사의 프리미엄 균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가지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초에 등재가 되어 있던 게 바로 NCFM과 HN019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두 균주가 모두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형성을 하는 제품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주가 모두 다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 365 제품을 많이들 이제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트 B와 비타민 B 플러스 이 제품 각각 어떻게 섭취해야 되냐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선호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섭취하시면 되겠죠. 나는 간식처럼 씹어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과거에 원기소 맛이 그리워요 하시는 분들, 그러하신 분들은 바로 이스트 B 제품을 씹어서 섭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삼켜서 먹는 게 더 간편해서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플러스를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수용성의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8시간마다 한 번씩 섭취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 효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효소를 돕는 조효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활성과 그리고 피로를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현대인들 남녀노소 모두 다 필요한 비타민 B군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내가 더블엑스에 혹은 뉴트리키즈 라인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과 같이 활력이 필요할 때는 더 섭취를 해주셔서 항상 활력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7월 2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비타민 이스트 B 두 가지의 제품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엔자임 바이옴 미니를 30포를 증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을 한 달치를 가져가시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왕에 이스트비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프로그램이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3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에 특별한 프로모션이 또 한 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날짜 제가 지금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7월 16일입니다. 7월 2일에서 7월 16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더 잘 이제 저희가 챙겨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7월 16일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전에 가가호 프로모션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호처럼 세개의 테스트 키트를 구입을 하시면 한 개를 증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했을 때 3인으로 충분히 모든 가족들이 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번 구성이기 때문에 3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이 90포를 구매를 하시면은 엔자임 바이옴 미니 3개, 역시나 30포를 드리는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키트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미 나는 테스트를 해서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을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엔자임 바이옴 미니 3개, 30포 가져가시는 이번 프로모션 다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모션과 함께 무엇이 달라지느냐? 결과 리포트가 좀 더 상세하고 그리고 관리가 쉽게 그리고 해석은 더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비자님들께 설명을 하실 때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리포트가 새롭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쵸. 사실은 우리 소비자님들은요, 내 장 상태가 그래서 좋아, 나빠를 알고자 하시는데, 이렇게만 되면은 좀 아리송해요. 근데 각각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은, 아,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개선이 필요하구나.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눈에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필요했던 거죠. 주의, 보통, 양호.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 결과를 주의, 보통, 양호라고 하는 상태 메시지로 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님들께서 한번 해석해줘라고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라는 분들은 이번에는 해석할 필요도 없으세요.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이번에 좋게 나타났구나. 아, 이번에는 이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역시나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의 상태도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건 역시도 그랬거든요. 이건 역시도 아까와 동일하게 상태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령대별 비교 추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셔도 내가 그래서 또래보다 몇 살이 더 어리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어떻대? 라는 상태가 딱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좋대, 나쁘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 내 상태가 어떻구나. 직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을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 거야? 그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일부인 뷰티르산 수치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뷰티르산 수치와 관련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분석이 이 결과가 나타났구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 건강의 변화까지 이제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다회차로 이제 분석을 받았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는 연결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선 다회차로 하면은 더 상세하게 내 변화를 눈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활 습관 가이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앞에 나왔던 얘기가 뒤에 또 나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장에 딱 여기에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것을 방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의 내용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시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없으면 글로만 읽으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시각화를 해서요. 읽으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관련된 건강 정보를 함께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묻기도 전에 이것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담하시기가 수월해졌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인지건강 관련 미생물, 이것은 낮은 편입니다. 어떻습니다. 까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상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그러니까 리더님들께서 그 하고 싶었던 말들을 여기에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속 시원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이제는 광고 심의필이라든지 어떠한 법적인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은 리더님들께서 속 시원히 말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해균이 높으면 사실은 그거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안 좋아요? 이게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것까지 말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 걸릴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해서 여기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속 시원하게 이걸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 건강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랩과 그리고 제품을 섭취를 하면서 점점 좋아진다라는 걸 6개월이나 1년마다 마이랩을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매일마다 보는 대변의 상태를 통해서 내 장이 지금 좋아지는 방향이구나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내 변의 모양이 달라져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여기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변의 모양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가끔 이제 물어보실 때 대변의 상태가 몇 번째 그림하고 유사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진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면은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소비자님들의 건강 상태를 이끌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리포트 결과지를 보시면은요, 상담하실 때 그동안 못했던 말씀들 다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들과도 네, 상담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번에 리포트 많이 기대되실까요? 네,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월 16일에 이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 리포트도 그때부터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더 상세하게 잘 준비를 해서요. 리더님들의 사업을 더욱더 탄탄하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본사도 노력하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님들 진짜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정말 집중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사업이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리더님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